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응급처치 션 9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도 우선 시장 지수에 대해 먼저 방향을 예측한 후에 기존에 예측했던 개별 종목들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이제 금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420포인트죠. 예, 420포인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조정 및 눌림을 받는 모습으로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을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420포인트에서 지수가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걸 예측하고 있는 분들만 아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며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저 이제 뭐 계속 지수와 주가가 올라가 주길 바라는 기도 매매 또는 이제 존버라고 하죠. 네, 어쨌든 아무쪼록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예측을 토대로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익절 또는 손절 대응을 하셔야 차후 이제 저점에서 다시금 안전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다시금 연두해 두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시청자분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이제 계좌에 손실이 있는 분들은 중요한 어쨌든 맥점을 잘 찾아서 추가 매수 이후에 이제 대응하셔가지고 손실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좌에 손실이 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좌에 손실이 나는 종목이 생기지 않는 매매 습관을 가지셔야 결국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실난 종목이 계좌에서 생기지 않는 매매는 앞서 이제 확률이 높은 정확한 매수 포인트죠. 예,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여유있게 익절하는 매매가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결국 이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정하시고 어렵더라도 기준을 어쨌든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고 본인의 매매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자꾸 손실이 난다면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매매는 결국 매수를 하는 그 순간 수익과 이제 손실이 바로 결정이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수함과 동시에 수익이 난다면 뭐 매도는 언제 하더라도 즐겁고 여유로운 매매가 될 테니까요. 이제 물론 10개의 종목을 매수해서 모두 다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매수와 동시에 예를 들어 뭐 10개 중 한두 개 정도만 손실이 난다면 본인만의 대응 기준을 세워서 그 손실난 종목에 수월하게 조치 및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언젠가는 매수와 동시에 10개 중 한두 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줄어드는 계좌, 결국 손실이 없는 계좌를 유지하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제 예시로 의견을 드렸던 뭐 라운피플과 현대바이오도 매수와 동시에 손실이 나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응, 즉 매수가에 익절하고 정리하는 것도 어쩌면 안전하게 매매하는 손실 없는 매매를 위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시장 지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다시 나눠보자면 금일 시장 선물 지수도 이제 어제 예측했던 바와는 조금 상이하게 흘러간 듯 합니다. 어쨌든 장 시작 후 오전부터 420포인트 저항을 맞고 지속적으로 눌림 및 조정을 받은 상태로 큰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415.89포인트 해서 이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420포인트 부근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측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42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 반등세 및 상승세가 아직 꺾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415.5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이 되고요. 내일 장에서 415포인트를 지지받지 못하거나 안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 415포인트 아래로 종가를 마감한다면 다시금 하락 추세 및 385포인트까지 조정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내일은 한 주 마감인 금요일이자 상승 또는 하락세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제 415포인트 아래로 조정을 받을 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금 420포인트로 혹시 올라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분간 420포인트 부근에서 행보 또는 눌림 또는 돌파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참고하셔서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개별 종목들 중 특이사항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날 예측해드렸던 라파스죠. 라파스 경우에는 이제 매수 포인트로 드렸던 49,000원을 찍고 단기 매도 금액으로 드렸던 52,750원과 56,850원까지 어제 한 번에 다 도달해서 찍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56,800원 종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될 시에 도달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로 64,400원을 의견을 드렸었고, 금일도 목표 금액 도달 및 돌파 후에 61,900원으로 이제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주가가 이제 49,00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면 상승 추세 및 상승 사이클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턴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9월 1일 날 이제 예측해드렸던 클래시스고요. 클래시스의 경우 매수 포인트 22,000원을 찍고 현재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시장 지수가 다소 불안한 점, 그리고 22,000원에서 약소하게나마 저점을 이제 내려간 점을 미루어서 목표 매도 금액을 어제 드린 금액에서 살짝 조정하였으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23,300원이 아닌 어제 드렸던 금액이 아닌 23,2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프롬파스트입니다. 프롬파스트의 경우에는 제가 8월 20일 날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 6,530원을 닿지 않고 목표가인 7,110원에 도달 후 7,110원 매도 가격을 지지받아서 지속적으로 상승해버렸던 종목입니다. 이에 기존에 드렸던 매수 포인트 6,530원을 금일 6,180원으로 정정드리오니 혹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6,180원까지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된다면 6,180원까지 추가적인 눌림이 조정을 받을 이후에 제가 매도 가격은 차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제가 8월 26일날 64만원 매수 포인트로 드렸었고 64만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다음날 보였었으나 금일 재차 64만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64만원 부근에까지 혹시 재차 반등하며 익절이 가능하다면 익절 후 재차 다음 맥점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맥점으로는 58만 5천원으로 판단이 되며 58만 5천원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리고 58만 5천원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대 낙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수와 관계없이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8만 5천원은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의 이제 터닝 포인트로 상당히 중요한 맥점으로도 판단이 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하락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응급처치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큰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우 시장 선물 지수 포인트가 42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은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눌림 및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한 모습으로 금이 종가 장 마감하였습니다. 좀 전에 시장지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지수가 415포인트에서 다시금 420포인트까지 상승, 42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받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단기 목표금액 78,200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월 2일 오늘 하락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범양건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19%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고점 이제 13만원을 기점으로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턴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1,700원 위로 지지를 받고 안착한다면 재차 짧은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7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 및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서 8,44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9,550원 부근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C랩의 경우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유지해왔던 종목입니다. 금일 10% 정도,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주가가 11만 6,500원 위로 지지 또는 유지해줄 시에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판단이 되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종목이라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8만 8천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 11만 6천원, 11만 6,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11만 6,5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중단기적으로는 88,0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며 88,000원 이하에서도 추가 매수는 유효하며 88,000원은 어쨌든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88,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가 된다면 매도는 105,000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이노뎁, 이노뎁의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 6월달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8월 19일날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 21,650원을 찍고 목표 금액 23,950원까지 도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셨던 분들은 약 10% 익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일 21,65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 및 눌림을 받은 상태로 혹시 최근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직 이노뎁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17,350원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17,35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19,400원 부근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남양유업.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금일 시초가 533,000원 기점으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된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일 내에 533,000원 위로 다시금 주가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안착한다면 다시금 상승 사이클로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눌림이 조정을 받아서 438,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가 이 포인트에서 유효하며 매도는 499,000원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393,000원은 하락 사이클에서 재차 상승 사이클로 턴할 수 있는 맥점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셔서 차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KC. SKC의 경우에는 금일 7% 정도 조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145,0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 및 조정을 받는다면 12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가 유효하며 매도는 145,000원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상승 사이클에 있는 종목으로 103,000원은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 전환점이자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셔서 차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주가가 22,000원을 지지받고 안착한다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 22,000원을 까지 눌림이 조정을 받는다면 2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단기적으로는 23,300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혹시 이제 22,0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아울러 이제 2,500원 22,0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25,000원은 이제 또 추세 전환점이자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오니 25,000원에서도 추가 매수는 유효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캠트로스의 경우 이제 지속적인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현재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9,350원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지만 혹시 이제 9,35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 및 조정을 받는다면 8,3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8,840원 네,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 SDI 삼성 SDI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아울러 이제 71만 4천원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며 71만 4천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75만 4천원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 이제 지속적인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한 맥점으로는 66만 7천원으로 판단되며 66만 7천원 이하에서도 추가 매수 유효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이네요. 첨보. 첨보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아울러 이제 20만 8천원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며 20만 8천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래서 매도는 22만 6,400원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